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 365의 신철화입니다. 오늘 건강 365에서는 키 작은 아이들의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루저라는 말 들으시면서 속상한 분들 많으셨겠죠? 꿈만은 정말 우리 소중한 아이들 키도 몸도 마음도 쑥쑥 자랄 수 있도록 이번 겨울방학에 우리 부모님들 관심 가져주셔야 될 텐데요. 오늘 저희 프로그램 함께 하시면 아이들 키 잘 키울 수 있는 지혜 나누실 수 있을 겁니다. 김성훈 한의원의 김성훈 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아이들 정말 키가 큰데요. 근데 네. 또 요즘 뭐 루즈라는 말이 또 사회적으로 그렇죠. 문제가 되고 그러지 안타까운 않았습니까? 일이죠. 여러 가지 뭐 그런 이면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참 덩치도 크고 좋은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러죠. 요즘 아이들 상당히 키가 많이 컸습니다. 네. 근데 키도 말이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아하. 겁니다. 그래서 키가 남자들 같은 경우에 80이 넘는 아이들, 또 170 넘는 여자애들도 많은 반면에 또 아주 작아서 상당히 스트레스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키가 더 작게 느껴지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거죠. 아하.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2009년도에 문교부에서 그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부모 세대보다 약 30년보다 남자애들은 현재 약 9cm 정도, 치마를 네. 8cm 이상으로 커서 약 174cm 가까이 되고 여자애들은 그때보다 4, 5cm 정도 커서 161cm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그러니까 거의 뭐 세계 정상의 수준으로 왔다고 볼 수 있겠군요. 그러죠, 그러죠. 상대적으로 적은 아이들이 큰 스트레스를 받고 네. 루저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가슴 아파하고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네. 그런 문제들을 또 우리가 어른들이 해결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어가야 네,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좀 잘 북한 아이들보다 훨씬 크다고 하니까 정말 자랑스럽고 그런데요. 이렇게 커진 이유를 좀 알게 된다면은 키 성장의 비결을 좀 엿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일단은 그 먹거리의 변화가 왔습니다. 그 어떤 경제적인 요인 때문에 먹는 것이 많이 변했고 또 그래서 성장에 도움이 많이 됐고 또 그 뭡니까? 요즘은 그 키는 컸는데 또 체력은 많이 약해지는 그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예. 이게 강단지지 못하고 그냥 외형만 컸지 속은 많이 비어 있는 그런 현상들을 많이 보게 되고 운동 부족.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 성장 클리닉에서는 그 키뿐만 아니라 내실도 튼튼하게 하는 어떤 그런 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잠깐 설명해 주셨습니다만은 정말 중요한 것이 아이들이 제대로 클 때가 사춘기인데 네. 사춘기가 뭐 여러 가지 빨리 온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 성조수가 이런 문제들이 생겨서 아이들 성장이 지금 좀 왜곡되고 있다. 네. 이런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성조숙이란 말은 한마디로 아이들이 어른이 빨리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성장기 때는 성장 호르몬의 주관에서 키가 크는데 네네. 이제 그것이 어떤 신체적인 성장을 바탕으로 성 호르몬의 작용에서 이세를 만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네네. 성 호르몬 기능이 얘들보다 더 많이 빨라졌다는 거죠. 2, 3년 네. 이상. 아하. 예. 그래서 이제 그 인간은 특히 다른 동물과 틀리 그 배우는 과정이 아주 크지 않습니까? 네네네. 보통 14, 5세까지는 어떤 그 성적인 성장을 미룬 채 네. 키 성장만 이루고 많은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요즘은 그것이 짧다 보니까 그 배우는 과정이 짧아지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떤 그 사춘기의 어떤 그 정서적인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나타나고 있는데 그 우리 표를 보시다시피 할머니 때 있죠. 지금 65세 이상인 할머니들 보면은 16살 이상 때 그러니까 고등학교 들어가서 초경이 왔어요. 네. 그런데 요즘은 아주 빨라져서 초등학교 6학년이면 초경이 온다는 거죠. 네. 그만큼 많이 그 전반적으로 성조수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건 세계적인 추세인데 우리나라 상당히 그것이 급격하게 빨라졌다는 거죠. 아, 그 빨라진 것이 아이들의 성장에 제대로 되는데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죠. 그 말씀이 되겠군요. 저희 병원에서도 지금 최근에 한 1,000네 이상의 그 아이들의 그 초경 상태를 해보니까 네네. 그 결과적으로 3년 이상 빨라진 것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사춘기가 제때 와서 충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춘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네. 우리가 만들어주는 환경이나 여러 요소들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네. 근데 주변에서 보면은 일찍 크는 아이들 있고 네. 좀 안 크다가 좀 나중에 크는 아이들이 있고 그렇죠. 그러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지금 작은 아이들 보면 나중에 제대로 클 것인가 여러 가지 궁금증이 드실 텐데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의 이제 가장 그 중요한 점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좀 부모님들이 미리 좀 그 배경지식을 가지고 계신다면 아이들의 성장 단계에 대해서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좀 늦지 않는 시기에 또 아이들의 키 성장을 관리해 줄 수 있는 건데,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그 사춘기라는 것은
어떤 그 어린이에서 어른으로 올라가는 과도기인데 네네. 그 과도기 상태가 언제 시작되느냐 그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로 그 여자들의 경우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시작해서 네. 그다음에 한 6학년 때 그것이 이제 사춘기가 오면서 적용이 오고요. 예. 남자들은 이보다 한 2년 정도 늦은 한 5학년, 6학년 때 와서 중학교 1, 2학년 때 이제 끝나게 되는데 네네. 지금 그 갑자기 그 애들이 그런 거 보면 갑자기 옛날에는 그 상당히 어떤 부끄러워할지 모르고 옷도 벗고 다니다가 느닷없이 갑자기 네네. 뭐 정서적으로도 많이 예민해지고 또 그 자기 어떤 그 부분을 가리려고 해서 목도 같이 안 하려고 그런 네네. 것들이 정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조기 성장에 자가 진단법이 있으면 좀 소개해 네.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이걸 좀 체크하기 힘들 때, 뭐 또 정서적인 상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또 이것을 체크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걸 보면은 표를 준비했는데요. 그 애모가 또래보다 조금 더 성숙해 보이죠. 일단은 뭐 당연한 일이고요. 그 다음에 가족 중에 부모, 이모라든가 삼촌이라든가 또 부모가 조기 성장을 겪었던 경우는 약간 그 닮아가는 경향이 있죠. 그 다음에 아이들에 있어서 치아 있죠. 치아가 빠지고 또 유치가 빠지고 그 성인 치아가 나오면서 나타나는 그 시기가 빨라집니다. 아하. 그런 것들이 상당히 객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 부모님들이 이런 상황들을 접한다면은 조금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 아이가 그 동물성 지방 종류 있죠. 그런 것들을 많이 먹고 패스트푸드를 좋아하고 또 키에 비해서 지방이 오버돼서 비만한 체형이 되거나 네. 그다음에 그 열이 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땀을 많이 흐르고 막 창고만 찾아다니는 아이들이 있고요. 네. 그런 경우도 그렇게 해당되고 아토피라든가 천식, 비염 이런 것들이 있어서 수면에 장애가 있는 애들도 상당히 그 조숙의 영향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부부간이라든가 또 부모 자녀 간의 그 어떤 불화 아하. 그럴 때도 얘들이 성조숙의 영향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조숙한 아이들, 그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유방이라든가 어떤 그 성기의 발육이 조숙한 아이들 네. 그런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조금 미리미리 키가 작다면 체크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이 보통 사춘기 시작할 때부터 어느 시기까지 키가 점차 자라게 되는 것입니까? 그 아이들이 보통 그 태어나서 보통 50cm 정도로 태어나거든요. 네. 근데 첫째 돌이 되면서 25cm가 크면서 75cm가 됩니다. 그때도 상당히 많이 크는군요. 예, 그 1차 급성장인데 두 돌 되면서 한 10cm에서 12cm가 커서 두 돌 때까지가 1차 급성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이 두 돌 이후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학년기 전까지 그때 보면 한 5.5cm 정도 큽니다. 그리고 네. 그 초등학교 들어가서 사춘기 전까지 약 5cm가 큽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약 2년 동안 보통 20cm에서 25cm 남자들 경우는 그렇게 크고요. 그 다음에 사춘기가 끝나고 나서 성인기에 들어가면서 약 전체적으로 5cm 정도 크는 과정이 보이는데요. 네. 그 아이들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급성장이 시작된다는 것은 아이들이 성기가 커지면서 키도 큰다는 것. 아하. 여자애들이 유방이 커가면서 급성장이 온다는 것. 아. 그것만 조금 관심을 가져준다면 아이들의 성장 발육 상태를 조금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때 부모님들이 키 성장에 대해서 관심을 좀 잘 가져야 되겠군요.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사춘기가 빨리 오는 원인을 좀 미리서 잘 알고 그 아이들에게 좀 잘 제거해 준다면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최근에도 이제 이 사춘기 성조숙이라든가 개인에 따라서 전반적인 현상이지만 개인에 따라서는 보통 6학년 때 와야 되는데 3학년, 4학년 때 오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그걸 모르고 지나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그것을 알고 상당히 후회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우리가 성조숙이 생기는 요인을 보면은 일단은 식생활의 몇거리 변화죠. 물론 그것 때문에 키도 컸지만은 그것 때문에 또 조숙이 오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화된 식생활, 그다음에 호르몬이라든가 항생제가 들어있는 육류, 요즘 뭐 네.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네, 네. 그래도 그런 것들이 좀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인스턴트 식품, 그다음에 고지방이라든가 고칼로리 음식, 그다음에 영양 과잉으로 는 비만 때문에 나타나는데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보통 체중이 30에서 35kg가 넘어가면은 성조숙이 초래가 됩니다. 네.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자연 환경의 변화인데요. 너무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온난화 현상 때문에.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좋다 보니까 집안에서도 너무 따뜻하게 생활합니다. 그런 것들도 원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중금속이라든가 화공약품의 어떤 노출. 그 다음에 그 가전제품의 그 전자파를 차단하고 가전을 만드는 그
그 전자파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멜라토닌의 그 우리가 합성이 잘 안 돼요. 네. 너무 그 햇빛도 안 쬐고 TV라든가 그 전자파에 의해서 살기 때문에 원래 멜라토닌에 의해서 그 합성률이 더 떨어진다고 합니다. 검사 결과에 보면은. 또 하나는 폴리브로마디에틸이라는 우리가 여러 가지 가전 제품이 들어있는 그 성형하는 그 틀 같은 것이라든가 네. 우리가 침구리라든가 그런 것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 부분에는 그 뭐가 들어있냐면은 그 호르몬, 환경 호르몬. 항공 호르몬들이 많이 들어서 그 생리적인 호르몬 상태를 방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그 가장 문제점으로 볼 수 있는 가정과 사회 환경의 변화인데요. 그 인터넷이라든가 어떤 그 미스미디어가 발달하다 보니까 너무 빨리 성인 문화에 접하게 되는 것이 성장 호르몬에 방해를 주고 성 호르몬을 나오게 하는 조건이 되고요. 그다음에 늦게까지 생활하는 야간 문화. 아하. 12시 넘어서 자고 한두 시까지 공부하는 아이들 참 안타깝죠. 그다음에 어떤 그 가족 간의 대화 부족이죠. 그런 대화 부족 때문에 어떤 정서적인 유대가 떨어지면서 상당히 그 성조숙의 요인이 되고 있고 네. 또 수면 부족. 네. 잠을 자야 성장 호르몬이 나오고 그 성장 호르몬 때문에 키가 클 텐데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지속적인 스트레스. 아이들이 막 자라야 될 때 너무 학업적인 스트레스 네.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는 부모님들의 강요, 그렇죠. 강압 안 되겠습니다. 이런 어떤 네. 원인들 때문에 아이들이 성조식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부모님들이 좀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님들 보면은 이렇게 이제 보통 목소리도 좀 걸걸하면서 또래 아이들보다 머리 하나 정도가 크게 되면은 정말 대견하고 흐뭇해 하시면서 당연하죠. 좋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원장님 설명 듣고 보니까 그게 성조숙 중의 일종이다 이런 생각도 들어가는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키가 마냥 계속 큰다면 좋겠죠. 그런다면 네. 그런 아이들은 앞으로 키가 클 텐데 키가 빨리 큰 만큼 또 빨리 멈춘다는 거죠. 네. 계속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 병적인 성장의 과정만 아니다면은 그 사춘기는 늦게 올수록 기성장애는 유리합니다. 예. 그리고 배움의 과정을 더 열심히 잘할 수 있고요. 그 사춘기가 빨리 오게 되면은 성조숙이 하면은 톨 차일드 어릴 때는 키가 커요. 네. 그런데 이 빨간선에서 보다시피 어른 돼서는 오히려 작은. 작은 숏 어덜트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반대로 어렸을 때는 작지만은 사춘기가 늦게 와서 키가 크다면은 숏 차일드지만 결국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가장 큰 그 마지막 궁극 목적인 어른 돼서는 톨 어덜트가 된다는 거죠. 네. 그것이 그 성조숙과 정상적인 성장 과정과 조숙이 오는 아이들의 네. 키 성장이기 때문에 어려서는 크지만은 그렇게 부모는 즐겁죠. 그렇지만 이것이 조숙으로 그런다면은 상당히 문제가 문제가 때문에 된다. 이런 면이 보인다면 조금 관심을 가져주는 건 좋겠습니다. 네, 빨리 전문가를 좀 찾아가서 해결책을 말아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래도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들 목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할 일도 많으시고 바쁘시겠습니다만은 이런 성조숙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집에서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일, 또 음식을 만들어주는 일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에서 부모님들이 열심히 해주면 좋은데 일단은 그 음식을 그 한방에서는 간의 기운이 신맛, 시큼한 맛하고 관계되거든요. 그 조달이라고 해서 우리 오장육부에 그 영양을 공급하고 키를 크게 만드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네. 신음식을 많이 먹는 게 일단 좋습니다. 아하. 그다음에 씨앗 종류를 많이 먹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육류를 섭취하는데 지방질은 제거하고 섭취를 하는데 주로 닭고기 같은 것은 가슴살. 닭가슴살이라든가 백숙으로 먹고 네. 또 하나는 돼지고기라든가 소고기는 수육으로 먹는 것이 좋겠죠. 삶아서. 예, 삶아서 예, 먹는 예,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우유하고 두유를 반씩 섞어서 먹는 것이 또 아주 좋은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유만 먹어도 조숙이 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아까쯤에 온난화 때문에 키성장이 조소가 된다 했는데 좀 춥게 사는 거 좋습니다. 네. 낮에는 좀 춥게, 밤에는 따뜻하게. 그래서 적도 지방인 사람일수록 키가 작고 네. 적도를 벗어나서 저쪽 그 극지방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렇게 보니까 또 그러네요. 키가 큰 예. 상태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좀 이해했으면 쓰겠고 성인 문화는 절대 차단해야 되겠죠. 지금은 키가 커야 될 때지 2세를 만들 때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정서적인 긴장이라든가 스트레스는 가족 간의 대화만 못한 것 좋은 것이 없죠. 네. 많은 대화라고 서로 서로의 아픈 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잘 네. 해주는 어떤 그런 가정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고 줄넘기를 일단 가장 좋은 운동이 줄넘기죠. 그다음에 요즘 아파트에서 많이 사는데 계단 올라다니기 2계단 올라오고 1계단씩 걸어내리기 이거 참 좋겠고요.
종합 스트레칭이 기지개 펴는 겁니다. 네. 이렇게 수시로 좀 기지개를 자주 펴주면 우리 몸의 종합 스트레칭이 되기 때문에 아주 좋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중금속 때문에 해독식품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 전형적인 해독식품이 우리가 명태 북엇국, 그 다음에 뭐 녹두 빈대떡, 네. 연근, 그 다음에 미나리 같은, 그 다음에 물, 이런 것들을 많이 먹어주면서 몸을 좀 씻어내는 거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잠자기 전 3시간 이내는 가능하면 음식을 안 먹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위장이 비었을 때, 그 다음에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와요. 또 깊은 수면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네, 그런 것들이 부모님들이 좀 자기 스스로 실천할 수 있고 본인이 네. 할 수 있는 방법들인가 싶습니다. 그래. 보통 이제 키가 앞으로 얼마나 잘 클 수 있는지, 조석직이 왔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알아내는 방법이 성장판의 나이 상태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런 전문가 선생님들 말씀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죠. 성장판이 늦다, 높다, 낮다, 이르다, 빠르다, 이런 말 할 때 참 어렵다고 말씀을 네. 하시는데 소개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부모님들이 이제 저희 병원 와서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것이 우리 아기가 성장판이 열렸나요? 그겁니다. 네, 예. 물론 그 나이에는 어렸으니까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 뼈 나이가 또래에 비해서 더 많냐 적냐. 아, 그것이 뼈의 개수에 변화가 관계됩니다. 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은 어린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뼈가 260개 정도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사춘기 성장을 하면서 350개까지 늘어났다가 네네. 그것이 사춘기의 정점에 이르면서 349개로 줄어들고 그것이 207개까지 줄어드는 과정을 갖죠. 그런데 아이들이 그 중에 어디 부분에 있느냐. 내 또래는 뼈 개수가 예를 들어서 340개다. 나는 330개다. 그러면 내가 더 키 클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이 남아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는 것이 어디 부분이냐면은 무릎, 그 다음에 발뒤꿈치, 손목, 또 부모님들하고 같이 그 비교하기 위해서 네. 그 부모와 같이 찍는 어떤 그런 면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보는데 가장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이 손목에서 그 상태를 보는데요. 어렸을 때 저도 초등학교 유치원 때라든가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손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개수를 씌어보면은 야가 또래보다 개수가 더 적은가 많은가. 네. 현재 이 아이는 키가 또래하고 똑같고 생일하고 같은 생일도 같고 키도 같은데 야는 뼈 개수가 더 적으니까 앞으로 키 클 수 있는 시간이 더 많구나. 네, 또 네. 반대로 키하고 지금 생일이 같은데 뼈 개수가 더 많은데 그러면 야는 앞으로 키 클 수 있는 시간이 더 적구나. 네.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것들이고요. 손목 다음에는 또 발뒤꿈치를 보게 되고 아. 발뒤꿈치 다음에는 또 무릎을 보게 되고. 그래서 보면 이제 어려서는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컸는데 나중에 보니까 중학교 가서 친구보다 더 작아져 버렸다고 속상해 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네. 그런 분들 정말 치료를 좀 잘 해줘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치료법도 역시 각 개인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죠. 성장기는 방금 전에 말다시피 빨리 큰 애들이 있고 늦게 큰 애들 있고 사춘기하고 늦게 예. 오고 빨리 오는 그런 것 때문에 당연히 성장의 치료법도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1차 성장기에 있느냐, 2차 성장기에 있느냐, 3차 성장기에 있느냐, 4차 성장기에 따라서 그 아이의 상황에 맞게 네. 그 성장 처방을 하게 되고요. 또 그 식습관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또 아이들의 수면 시간도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맥과 어떤 체질도 고려해서 성장 처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겠군요. 근데 이제 성장 호르몬이 또 중요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요즘 아이들 다 늦게까지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 꼭 일찍만 자야 이렇게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것인지 어떤지 성장 호르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성장 호르몬은 낮에도 나오죠. 네. 그런데 밤 10시부터 4시 사이에 대부분이 나온다는 겁니다. 아하. 그리고 또 하나 운동을 할 때 또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운동할 때? 예. 나오는데 요즘 아이들이 운동할 시간도 별로 없고 또 잠도 늦게까지 10시부터 공부하고. 그러죠. 1시 넘어서 잠을 자게 돼요. 상당히 악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좀 잘 분비될 수 그래서 있어요? 이제 일단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거 좋습니다. 새벽 네. 4시나 5시 되면은 성장 호르몬이 잘 안 나옵니다. 이렇게 10시에 잤다 한 4, 5시에 일어나서 그때 공부를 하는 거 좋은데 네네. 좀 그것이 좀 일적으로 힘드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꼭 공부를 해야 하는 아이들은 오늘은 기분이 좋으니까 늦게 자고 오늘 피곤하게 일찍 자고 그런 것보다도 항상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일단 성장기 때 이 아이가 성장기다. 그러면 자꾸 부모님들은 수면의 시간을 7시간에서 8시간 일찍 자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키 크는 것은 그때 아니면 안 크거든요. 아하. 그래서 때가 제일 중요하군요. 네, 그때를 치료도 그때를 놓치지 않아야 돼요. 네, 그러죠. 그때는 좀 잠을 자게 해주고. 네. 그다음에 스트레스가 성장 호르몬에 아주 안 좋은 작용을 합니다.
옛말에 작은 고추가 맵다. 그 소리는 반대로 말하면 민감하고 예민하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아하. 그러니까 성적으로 안 나오고 키가 작단 말이죠. 예. 반대로 키 크고 소없단 말도 있는데 누가 스트레스를 주고 해도 스트레스 안 받으니까 아하. 널널하니까 네, 그렇군요. 성적으로 잘 나오고 키도 큰다는 겁니다. 예. 이런 것들을 조금 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기 전에 음식을 안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자기 전에 음식을 먹게 되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고 그 인슐린 때문에 성장 호르몬이 대기라고 있습니다. 네. 작용을 못하고. 그러니까 위장에 비어있게 만들고 잠을 자야 된다. 그 다음에 멜라토닌이라든가 깊은 숙면하기 위해서는 낮에 햇빛을 30분 이상 꼭 쬐야 한다는 겁니다. 아하. 우리 아이들 해 뜨기 전에 학교 가서 해진 다음에 오지 않습니까? 학원돌이 하다가. 예. 예. 참 요거 낮에라도 짬짬이 시간이 있다면 반드시 밖에 나가서 햇빛을 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운동도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죠. 운동도 지금 상당히 중요한데 부모님들이 요즘 아이들이 다 운동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모처럼 가족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생신날 와서 이 조카들끼리 친구들끼리 노는데 막 씨름하고 있어요. 내싱하고 있어요. 그러면 네. 엄마들이 내싱하면 키 안 큰단다. 그건 아니죠. 그것은 네. 노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모든 운동은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지만 야가 직업적으로 뭐 역도하거나 기계체로 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부담이 되겠지만은 네. 일단은 요즘 운동이 부족한 아이들한테는 모든 운동은 다 좋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 보게 되겠군요. 예.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이 원장님께서는 이제 성장 클리닉을 개설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키 전문가로 많이 알려져 계시는데요. 제대로 된 때에 우리 아이의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찾아가면 그 원인이 밝혀진다면은 치료 효과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치료 효과는 애들이 보면은 예, 예. 그 작은 애들이 보면은요. 1년에 커야 될 키가 아까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초등학교 그 사춘기 전에는 유치원 때부터 보면 5cm에서 5.5cm인데 그 이하로 큰 애들입니다. 그래서 네. 3cm 큰 애들도 있고 심지어는 2cm 큰 애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장의 그 치료를 통해서 그 아이가 현재 2cm 큰다. 그러면 네네. 그것을 2배 이상 그다음에 그 한 과정이 6개월 과정에서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 네. 그 성장량이 확 올라갑니다. 아하. 그래서 또래의 키의 성장을 따라잡을 수 있는 밑에 베이스를 만들어주는 거죠. 네. 그리고 그것을 계속 추적해서 관리를 해주면 애들이 그 현재 키에서 네. 상당히 이렇게 그 50%에서 심지어는 100%까지 키 1년에 같은 성장을 따라잡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때를 놓치지 않는 게 또 가장 중요하겠군요. 그렇죠. 그 때를 보고 해야 되는데 이미 이제 성장이 잘 안 될 때 네. 오게 되면은 물론 그때 또래가 2cm 큰다. 네. 놈들도 그러면 물론 3cm, 4cm 크긴 할 수 있지만 이미 너무 갭이 벌어져 있는데 아하. 그걸 따라잡기 힘들죠. 네. 제대로 때를 놓치지 않고. 그 과정, 치료 과정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뭐 코스가 있습니까? 예, 6개월이 그 이제 아이들이 키가 크고 안 크는 것이 사이클이 있거든요. 네. 클 시간이 있고 안 클 시간이 있습니다. 그 사이클이 한 6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키가 너무 작은 아이들은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자꾸 체크하면서 그 처방을 해주는데 좀 많이 작은 애들은 한 달에 3주 약을 복용시키고 4주 네. 동안에 키가 뭐 그래도 심하게 작지 않고 그런 경우는 2주 약을 복용시키는 과정을 6개월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훈 한의원의 김성훈 원장님을 모시고 키 작은 아이들의 치료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마무리하시면서 우리 관심이 많은 부모님들에게 당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우리가 보면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그 키가 아주 컸던 애가 고등학교 때 동창으로 만나보면 키가 아주 작은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요걸 성조숙으로 우리 이야기할 수 있겠고 요즘 또 사회가 어떤 루저의 어떤 바른 파문도 있다시피 키 작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자신감을 많이 다운시키는 어떤 사회적인 환경을 갖고 있는데 결국 이런 것들은 우리 기성인들이 또 어떤 의료인들이 어떤 이런 상황들을 좀 좋게 만들어서 아이들의 어떤 키 때문에 어떤 자기 꿈을 좌절시키고 키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어떤 그런 상황은 없었으면 하겠고요. 이번 방학 때 사실은 봄에 키가 많이 크게 됩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에 어떤 에너지를 많이 키 클 수 있는 에너지를 많이 잠재적으로 해줬다가 봄에 쑥 클 수 있게끔 그런 그 상황이 됐으면 더 이상 바람이 없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아이들 키도 정말 훤칠하게 잘 키우셔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에게 세 가지를 꼭 가르쳐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전문가 선생님들 많으신데요. 첫째도 즐겁게 사는 방법, 또 하나의 기술, 복잡한 세상을 보는 눈, 이런 것들을 잘 가르쳐야 된다고 합니다. 강요보다는 다정한 대화 많이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건강 365 신철화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